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과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가 우리나라와 수교를 맺었습니다. 쿠바는 우리의 193번째 수교국으로 이제 유엔 회원국 중 수교를 맺지 않은 국가는 시리아 한 곳만 남았습니다. 클린스만 축구대표팀 감독의 거취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손흥민은 아시안컵 4강 전날 이강인 등 후배들과 다투다 손가락이 탈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오늘 전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총궐기 대회를 엽니다. 의사협회는 내일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토요일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면접을 진행한 55개 지역구 중 2차 단수 추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민주당은 일부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오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가 논의될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 쌀쌀해지면서 내일 아침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전격적으로 수교했습니다. 쿠바는 우리나라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는데 우리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워싱턴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락 특파원. 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예상하지 못했던 발표였습니다.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수교가 이뤄졌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 현지 시각으로 아침 8시, 우리 시각으로는 밤 10시가 넘어 쿠바와의 전격 수교가 발표됐습니다. 형식은 미국 뉴욕에서 양국 유엔 대표부가 외교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공안을 교환하는 방식이란 외교적 용어인데 양국이 사전에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교 공식 문서를 주고받으면서 합의에 이르는 겁니다. 쿠바는 한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됐고 이제 유엔 회원국 가운데 미 수교국 시리아만 남게 됐습니다. 미국에서 불과 145km 떨어진 쿠바는 공산주의 국가로 북한의 형제국으로도 불리는데 인구 약 1,100만 명,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매년 14,000명의 우리 국민이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쿠바 정부도 한국과의 외교관계 수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쿠바 외교부는 쿠바 공화국과 대한민국 간의 외교와 영사관계가 수립됐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쿠바는 그동안 이 북한의 형제국으로 알려졌는데 수교 과정에서 방해는 없었습니까? 쿠바는 1959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우리와의 관계 단절됐습니다. 반면 같은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형제국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래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수교를 방해오면서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빨리 발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알리지 않고 수교하고 싶어하는 듯했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양국은 북한의 반발, 방해 공작 가능성 등을 감안해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초는 지난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쿠바를 공식 방문하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고 그 이후 꾸준한 노력이 진행됐습니다. 수교 이후에는 이제 공관 개설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쿠바와의 이번 수교가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그동안 중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한 미 수교국이었던 쿠바와의 수교는 한국의 외교 지평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와 한국 기업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물론 앞으로 쿠바를 방문하는 한국 국민에 대한 체계적인 영사 조력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전국에서 총궐기 대회를 엽니다. 그동안 논의에만 그쳤던 의사들의 반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모양새입니다. 한효예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신을 한 대학병원 인턴이라고 밝힌 의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그런 생각에 잠시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의사직을 내려놓겠다면서도 이는 집단 행동이 아닌 개인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에는 사직 결정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댓글도 달렸습니다. 이렇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오늘 의사협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걸기대회를 진행합니다. 지난 13일 온라인 임시대의원 총회를 연 전국 의대생들은 오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데 동맹휴학 내용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명분이 없다고 강조하는 정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젊은 의사에게 투쟁을 부추기는 행위를 즉각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의협은 내일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모레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준결승 전날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몸싸움을 벌였다는 선수단 내부의 분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월드컵 예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대표팀을 향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는 이르면 오늘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오늘 오전 아시안컵 성과를 평가하는 전력강화위원회를 열어 클린스만 감독의 거취를 결정합니다. 아시안컵을 마친 뒤 미국으로 간 클린스만 감독도 화상으로 참석할 예정입니다. 축구협회 임원 10명 중 9명이 클린스만 감독 경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문제는 약 100억 원에 이를 걸로 보이는 거액의 위약금입니다. 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온 외국인 코치들까지 떠난다면 축구 대표팀은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지도부 공백 사태를 맞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요르단과의 아시안컵 4강전 전날 손흥민과 이강인을 비롯한 대표팀 선수들 간의 몸싸움 사실이 알려지며 클린스만 감독의 선수단 관리 능력 역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에 탈구됐는데 당시 손흥민의 인터뷰에서는 대표팀 내 복잡한 심경이 읽힙니다.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자 이강인은 SNS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축구협회는 대표팀 내 갈등을 빠르게 인정했는데 정몽규 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돌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조코위 현 대통령의 아들을 부통령으로 내세워 출마한 프라보워 후보가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선은 무려 2억 500만 유권자의 선택이 단 하루 만에 결정돼 세계 최대의 일일 선거로 불리는데요. 공식 결과는 한 달 뒤에나 나오지만 표본 개표 결과를 통해 결과를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보도에 최희지 기자입니다. 프라보우 수비안토 대선 후보가 현 대통령 아들인 조코 위도도 부통령 후보와 함께 승리 선언을 위해 무대에 섰습니다. 신나는 노래가 흘러나오고 지지자들은 손과 깃발을 흔드는 등 마치 실제 당선 축하 행사를 연상케 합니다. 퀵카운트로 불리는 표본 개표 결과 프라보우 후보는 6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해 일찌감치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워낙 유권자가 많은 탓에 표본 집계 방식을 통해 잠정 결과를 먼저 발표하고 공식적인 선거 결과는 한 달 넘게 개표를 진행한 뒤 확정합니다. 현지 언론들도 이 표본 개표 결과를 바탕으로 프라보우 후보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경쟁자인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는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며 승복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Proses penghitungan belum selesai. Saat ini penghitungan partai dan lain-lain terus dijalankan. 다음 달 발표될 최종 결과가 표본 조사와 같다면 추가 결선 투표 없이 프라보우 후보는 대통령으로 확정돼 오는 10월 20일 취임하게 됩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경기와 전남, 충북, 충남 지역을 대상으로 사흘째 공천 후보자 면접을 진행합니다.
어제 면접을 진행한 경기, 인천, 전북 등 55개 지역구의 단수 추천 대상자는 오전에 발표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선을 치르지 않고 당 차원의 단수 후보를 지정하는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처음으로 발표합니다. 전략 지역구로 지정된 18곳 중 일부가 공개되는데 오늘 회의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천 여부도 논의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청문회에선 박 후보자의 퇴직 후 정관 예우 논란, 또 배우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방송인 박수홍 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친형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함께 기소된 형수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수홍 씨의 큰형 박모 씨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숙인 채 법원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박 씨의 큰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48억여 원 상당의 회사 돈과 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법원은 어제 박 씨가 연예기획사 2곳에서 각각 7억 원과 13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썼고 회사 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댔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를 하려고 했을 뿐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박 씨가 16억 원 상당의 수홍 씨의 개인 자금을 사용한 혐의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수홍 씨의 형수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홍 씨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어 2심에서 다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많은 부분이 부모님 또는 박수홍 씨를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유로 좀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는 좀 항소를 통해 다투고자 하고. 박수홍 씨는 친형 부부를 상대로 198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이번 선고가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재벌 3세 행세를 하면서 3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전청조 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막장 현실이 소설가의 상상력을 훨씬 뛰어넘었다며 양형 기준을 넘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 27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 씨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15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양형 기준 상한인 10년 6개월을 넘어서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30억 원에 이르고 피해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다며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징역을 살고 나오자마자 반성은커녕 특정 유명인에게 접근해 거대한 사기 범행을 기획했다며 전 씨의 약혼자였던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도 언급됐습니다. 전 씨가 앞선 재판에서 자신이 남 씨에 관해 했던 말이 남 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상황이 되자 발언을 번복했다며 남 씨를 사랑했고 범행을 반성한다는 말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나 카드 등을 제공해 피해액을 함께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이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는 철저하게 전 씨에게 속았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최소한 지난해 7월부터는 전 씨의 범행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측은 이번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전 씨 측은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집주인의 동의도 없이 집이 철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쩡했던 집은 사라지고 집터에 진입로까지 없애버리는 바람에 집을 새로 지을 수도 없게 돼버렸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공용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2층에서 내려다보니 잡초만 무성한 땅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래 이 땅엔 단독주택이 있었습니다. 이젠 집은 온데간데 없고
험한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관할구청이 집주인한테 얘기도 안 하고 집을 철거해버린 겁니다. 노딜 사업한다고 안내문이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저는 뭐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지. 근데 이제 어느 날 친구가 등산 다니면서 보고 야 너그 집이 떠들붙더라 이래. 관할구청이 사들인 땅에 공영주차장이 들어섰는데 집을 무단 철거한 부지는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집은 없어지고 사방이 가로막혀 공영주차장을 통해서만 진입할 수 있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새로 집을 지을 수도 없는 맹지가 돼버린 겁니다. 우리 아저씨 친구가 요 위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나중에 요 살자고 모르고 뜯었다한 걸 인정을 했거든요. 저거 그 안내문 왔는 거 보면은요. 관할구청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이미 집이 철거돼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폐공과 철거 사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포함돼가지고 아마 그것까지 철거가 된 것 같아요. 공사를 이제 의뢰를 했는데 그분들은 어느 집이 동의가 됐고 이런 걸 못 알아니까. 집주인은 관할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시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이 김만배 씨에 대한 첫 유죄 판결입니다. 보도에 이재호 기자입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기소된 지 2년여 만에 나온 1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김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의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고려해 김 씨 등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대장동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의장은 대장동 주민들의 시위를 배후 주도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장동 수익이 현실화하자 화천대유로부터 약속받은 40억 원 상당의 성과급을 달라고 하거나 실제로 8천여만 원을 지급받은 내용 등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재판부는 42억 원 뇌물을 약속하고 실제로 8천만 원을 건넨 김만배 씨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변호인단하고 상의해서 항소 여부 결정하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씨가 첫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다른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였던 배모 씨는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윤기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적법하다며 배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결과를 듣고 재판정 밖으로 나온 배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랑 똑같이 유지됐는데 할 말 없습니까? 지난 2022년 9월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배 씨를 기소한 검찰은 공범으로 수사 중인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며 기소를 보류해왔습니다. 어제 배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자마자 검찰은 지난 2021년 법인카드로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배 씨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면 공범인 김혜경 씨의 공소시효도 하루 뒤 만료돼 더 이상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이 IT 노동자를 해외에 보내 일을 시키고 암호화폐를 해킹해 돈을 벌고 있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우리 국정원 조사 결과 북한의 IT 조직이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우리나라 범죄 조직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강재묵 기자입니다.
중국 단둥에서 활동 중인 경흥정보기술교류사. 국정원 조사 결과 이곳은 김정은 일가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노동당 39호실 산하 조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조직은 불법 도박 사이트 수천 개를 제작해 국내 범죄 조직에 판매했습니다. 사이트는 건당 5,000달러, 우리나라 돈 약 670만 원에 판매됐고 유지와 보수 명목으로도 월 3,000달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원은 15명으로 모두 북한의 대남 공작 업무를 하는 정찰총국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장 김광명 아래 정류성과 전건욱 등 조직원은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 아래 도박 사이트를 제작 판매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악성 코드를 심어 한국 국민 1,100여 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했습니다. 우리 정보당국이 북한 측의 IT 조직 구성원을 직접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불법적인 외화벌이 실상을 공개해 경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의 불법적 수단에 의한 외화벌이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우리 정부가 뭔가 상황들을 좀 알리는 차원의 행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정원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수조 원대 수익을 올린 한국인 범죄 조직에 대해서도 경찰과 실체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어제 모교인 국민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 화끈한 졸업식 축사를 선보였습니다. 졸업식에 참석한 이효리 씨는 후배들에게 인생은 독보다이 마음 가는 대로 해라 라고 조언하면서 많이 부딪히고 체득하면서 진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라고 응원했는데요. 이어 신나게 노래 한 곡 하고 가겠다며 히트곡인 7272뱅뱅을 라이브로 선보였습니다. 중간에 음이탈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인 이효리 씨. 연단에서 내려와 앉아있는 졸업생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고 하는데요. 모교를 후끈 달군 이효리표 축사였네요. 방송인 노홍철 씨가 남극으로 여행을 떠난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어제 SNS에 단 거 두둑히 챙겨 드디어 출항, 기다려라 펭귄이란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하고 싶은 거 할 인간이라고 적힌 티셔츠를 입고 포즈를 취하는가 하면 남극으로 향하는 크루즈 앞에서 펭귄 초콜릿을 먹으며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노홍철 씨는 앞서 촬영 중 다친 허리 때문에 휠체어를 탄 모습을 공개해 누리꾼들의 걱정을 샀었는데요. 재활을 무사히 마치고 첫 여정으로 지구 끝 남극을 선택하면서 노홍철 씨다운 멋진 목표를 이루게 됐습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야구 스타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연애하고 싶은 유명인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발렌타인데이를 맞아 일본 오리콘에서 진행한 제17회 여성들이 고른 연애하고 싶은 유명인 설문조사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했는데요. 그동안 해당 설문조사의 상위 순위는 주로 아이돌이나 배우들이 차지했는데 야구 선수인 오타니 쇼헤이가 1위로 선정된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응답자들은 항상 노력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 친절한 이미지에 호감을 느꼈다고 답했는데요. 한편 오타니 쇼헤이 선수는 다음 달 한국에서 열리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서울 개막전에 출전이 예고되면서 전 세계 야구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권영세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25명을 경선 없는 공천자로 확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는 탈락했고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시스템 공천 원칙이 반영됐다는 평가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수 공천을 확정한 곳은 서울과 광주, 제주 지역의 25곳입니다. 서울에선 용산 권영세 의원, 동작을 나경원 전 의원, 광진갑 김병민 전 최고위원, 광진을 오신환 전 의원이, 강남 3구에선 서초갑 조은희, 송파을 배현진 의원이 선택받았습니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한강벨트 공천을 서둘러 수도권 의석을 탈환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빨리 해가 선거운동 열심히 하시라고, 그래서 거기 승리 공천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눈에 띄는 건 대통령실 출신들은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 친구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컷오프, 공천 배제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용산에서 왔든 당에서 왔든 예외는 없다며 한동훈 위원장이 강조한 곱셈, 시스템 공천 기조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공천을 저희가 할 때 보수정당 최초의 시스템 공천을 실천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 의미가 이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호떡 공천이니 그 공천에서 누가 승복할 수 있겠나요? 국민의힘은 야당세가 강해 험지로 꼽히는 서울의 다른 지역들은 전략 공천 등을 통해 총선 승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다음은 민주당 소식입니다. 새술은 새 부대, 또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쏟아낸 말들입니다. 물갈이가 필요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 걸로 보이는데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된 인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서영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 새벽 자신의 SNS에 새술은 새 부대,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한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아침 최고위 회의에서도 의미심장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랍니다. 새 가지가 또 다른 새 가지를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공천 국면에서 당 중진과 올드보이를 향한 인적 쇄신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특정인을 겨냥한 건 아니라면서도 사람들은 제품이 안 좋으면 대체로 새로운 상품을 좋아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물갈이 대상으로 거론된 중진들은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5선 출신 이종걸 전 의원은 이 대표에게 불출마 권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종로 출마를 강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이 대표와 만난 뒤 불출마를 택한 3선 인재근 의원은 전략공천 가능성이 나오는 친명계 김남근 변호사는 지지하지 않는다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당 혁신과 국민이 보시기에 합당한 통합공천을 기대합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3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이 대표의 세대교체론이 진정성을 얻으려면 친명계 중진에서도 과감한 희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합류합니다. 제3지대 통합신당 출범 후 첫 번째로 합류하는 현역 의원인데요. 반 이재명계 대표 인사인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도 러브콜을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장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동안 개혁신당은 현역 의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만 도장이 찍혀야 말씀드리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의원 1명을 영입하면 6억 원가량의 정당 보조금을 받고 향후 선거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인지도 있는 현역 의원을 많이 합류시켜야만 이번 총선에서 이른바 제3지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개혁신당의 합류 제안에 고심하던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개혁신당으로의 합류를 전격 결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2달이 채 남지 않는 이번 총선은 제3지대가 역할을 해주길 갈망하고 있다며 제3지대로 영호남이 통합돼 유권자들에게 새롭고 확실한 선택지가 되고자 한다고 합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민주당 설훈 의원에게도 영입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이낙연계인 설 의원은 대표적인 반명계 인사로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당시 김종민 의원과 함께 가결 당론을 주장했습니다. 설 의원의 지역구 경기 부천 을에는 원외 친명계 인사 등 4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해 공천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치권에선 여야 공천이 마무리되는 이달 말쯤 개혁신당으로의 이탈이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장가입니다. 이재명 저격수를 자처하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서울 마포갑에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민주당의 고심이 깊은 모양새입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폭로성 발언을 이어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다는 계획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치는 국회의원의 방탄용으로 더 이상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막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찌감치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진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단일화에 대해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3파전을 예고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의 출마로 보수표가 분산돼 원 전 장관에게 불리할 수도 있지만 이 대표 반대 세력의 새 결집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불법 정치 자금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도 현 지역구인 서울 마포갑에서 5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와 함께 정치 탄압에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만 혼자 싸우지 않게 외롭게 혼자 싸우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대표를 잡겠다는 유 전 본부장과 이 대표를 지키겠다는 노 의원의 출사표에 민주당의 고심은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국회 출입하고 있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권 소식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가 앞서 이 국민의힘 단수공천 첫 번째 공천 결과 전해드렸는데 생각보다 반발은 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이번 단수공천 대상에 대통령실 출신의 후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가장 관심이 쏠렸던 인물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었는데요. 석 전 사무처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당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앞서 부적격자 명단에 올라 공천에서 배제된 김성태 전 의원도 결국 공관위 결정을 받아들이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친윤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크게 반발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시스템 공천 결과를 수용한다며 백의종군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도 단수공천 이 대상자를 발표하지 않습니까? 이 순조롭게 계속 진행이 될까요? 네, 어제 진행한 그 경기와 인천, 전북 그 면접 결과를 토대로 오늘은 그 해당 지역의 단수공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네. 국민의힘에게 험지로 꼽히는 지역들이라 이번 단수공천 결과에도 큰 반발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6일과 17일 마지막 이틀간 진행되는 대구, 경북 TK 지역과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의 공천 심사 결과가 관건입니다. 영남권은 3선 이상 중진들이 몰려있는 여당 텃밭인 만큼 이 지역의 판을 얼마나 흔들어 놓을지가 관심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이 공천 심사 결과가 발표된다면서요. 네, 오늘 30곳 내외로 예상되는 3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여기서 경선이 결정된 지역을 추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전략공천 지역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요. 특히 오늘 회의에서 현재 가장 이야기가 많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출마 선언을 한 서울 중동 성갑 그 지역구가 논의될지도 관심입니다. 현역위원 평가 결과도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현재 31명으로 알려진 하위 20% 의원들은 사실상 공천에서 배제되는 컷오프가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공관위는 하위 20% 대상자에 대한 통보를 다음 주에 할 예정입니다. 개혁신당으로의 탈당 등 파급력을 줄이기 위해 발표를 늦추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는데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경선 기회는 줘야 하는데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재명 저격수 자처하고 있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하면서 조금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그 유 전 본부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어제 정말 이재명 대표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네. 이 대표에게 10년간 세뇌를 당했다. 또 지금의 위기는 모두 이 대표 책임이다 등 출마 선언이라기보다 이 대표 저격 현장 같았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에서 이 대표와 유 전 본부장은 피고인과 증인 관계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듯
유 전 본부장은 재판장에선 네, 아니요만 대답할 수 있는데 지지율 5%가 넘으면 TV 토론에 나갈 수 있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토론에 나가서 이재명의 두 얼굴을 낱낱이 보여드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어떻게 말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과연 TV 토론이 이뤄질지 또 이뤄진다면 유 전 본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벌써 관심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김지영 기자였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로 학원가는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서울 초중고 의대반에 학원비 단속에 나서겠다며 경고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하지만 학원가 열기를 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란 평가입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한 대형 학원의 의대 입시 설명회에는 늦은 시간에도 약 1,000명이 몰렸습니다. 고3 수험생 자녀의 진로 찾기에 나선 학부모부터 가능한 희망하는 학교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 뭘 준비할 것인가, 어떤 기회가 얼마나 열렸나가 궁금했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기회가 좋으네요. 군입대전 마지막 도전에 나선 대학교 휴학생까지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아마 마지막이지 않을까. 원래 군대를 가려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을 한 번만 더 해보자 생각을 한 거예요. 당장 올해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2,000명 늘어나며 생긴 진풍경인데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정부 방침과 거꾸로 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교육당국은 설 연휴 직후인 그제부터 서울 학원가를 대상으로 과도한 학원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이 다니는 의대 준비 학원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관련해 보건 분야를 희망하는 고등학생의 사교육비는 재작년 월 53만 원 수준. 전년 대비 증가세는 12.8%로 전체 분야에서 두 번째로 높은데 의대 열풍의 상승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진로라든지 적성이 본인한테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의 성향도 잘 따져서 의대를 가는 게 적합한지는 꼭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의사 공급 확충에 앞서 입시 경쟁에 내몰린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한 대책 마련 역시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전기요금 특별 지원이 오는 2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연 매출이 3천만 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내는 개인, 법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접수 개시 후 첫 나흘간은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시장의 금리 하락과 함께 대출 금리도 떨어지면서 지난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5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땐 2021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인데요. 하지만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은 241조 9천억 원으로 1조 5천억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십 대책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주택 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달 전국 주택 산업 경기 전망 지수는 64점으로 지난달보다 2.7점 하락했습니다. 수도권은 61.7점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작년 8월 이후 하락이 계속된 탓에 여전히 60점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유명 미술 작품 보티첼리의 비너스 탄생 아시나요? 이 작품에 난데없이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탈리아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환경운동가들이 그림 앞에 찾아가 시위를 벌인 거였다는데요. 시위자들이 붙여놓은 사진은 토스카나에 홍수가 났을 때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랍니다. 그림에는 보호유리가 부착돼 있어 사진들은 흔적 없이 깨끗하게 제거됐다고 하는데요. 지난달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나리자에 수풀을 뿌렸던 기후활동가도 있었죠. 전 세계에서 유명 미술 작품에 대한 환경운동가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술관들은 인류의 걸작을 지키기 위해 보호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의문이 드는 일이 있습니다. 수컷 없이 임신을 해버린 가오리 이야기인데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의 한 아쿠아리움으로 가보시죠. 평화롭게 헤엄치는 한 마리의 가오리. 이름은 샬롯입니다. all of these lumps inside of her, and so we decided to send them off to two people that we work with. The ultrasound picture. And they said that we were looking at eggs, not cysts. Not cysts. It was great. 그런데 이 수족관에는 수컷이 없고 암컷인 샬롯 혼자 독수공방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수컷과 짝짓기 없이 무성생식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일각에서는 같은 수족관에 살고 있는 흰점박이 대나무 상어가 아빠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데요. 새끼가 태어나면 DNA 검사를 해서 아빠가 누군지 찾아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물건엔 추억이 담겨 있기 마련이죠. 여기 무려 70년이나 된 추억이 담긴 편지 한 통이 있습니다. 어디서 발견된 걸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70년 전 퇴역 군인이 보낸 연애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미국 미시간주의 한 남성이 경매로 구매한 도구함에서 나온 건데요. It's almost like a true love story. People just don't write things like that nowadays. It's almost like poetry. 70년 전 쓴 연애 편지에는 의견 충돌로 한동안 연락하지 못한 연인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남성은 사과와 함께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고요. 전역하면 결혼하자던 여자친구의 마음을 재확인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현재 이 편지 주인이나 친척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70년의 세월을 담고 있는 편지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데요. 오전 중에는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과 비는 늦은 오후에 수도권 등 서쪽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이면 대부분 잦아들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대체로 5에서 10mm 안팎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대설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저녁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고요. 강원 산지에 최고 15cm 이상, 강원 동해안에도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점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은 8.4도로 온화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낮에는 7도 선에 그치며 어제보다 11도가량 낮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중부 서해안과 남부지방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청주 12.1도, 대구는 9.8도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춘천 8도, 대전과 전주 10도, 대구는 15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